첫 번째 내용은 바로 암페어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바로 전류의 단위예요. 몇 암페어가 흐르느냐, 1암페어냐, 10암페어냐, 15암페어냐, 마치 물로 비유한다면요, 리터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물의 양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전기에서는 얼마나 많은 전하의 양이 흐르냐를 가지고 이 암페어로 표현합니다. 이 기호로 나타낼 때는요, A 혹은 I 이렇게도 보이는데, 우리가 전류의 기호는 보통 I를 사용하게 되고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A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전류는 뭐 15A다 15A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I는 15 하고 이렇게 A라고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바로 암페어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암페어. 암페어, 바로 전류의 단위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전압입니다. 물에는 수압이 있듯이 전기에는 바로 압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전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 두 지점 사이의 전위차를 우리가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쪽이 10V고 이쪽이 5V라면은 전압은 바로 5V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쪽 지점과 두 지점 사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항상 전압을 측정할 때는요, 두 지점을 재야 됩니다. 수압을 잴 때는 한 지점만 재도 되잖아요. 그리고 온도 같은 거는 우리가 한 지점만 재잖아요. 하지만 전압은 꼭 두 지점을 재야 됩니다. 한 지점의 전압이라는 거는 없어요. 두 지점에서 얼마나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 두 번째가 바로 전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와트입니다. 전력의 단위예요. 몇 와트냐, 60와트냐, 100와트냐, 1kW냐라고 하는 그 와트, 바로 전력의 단위입니다. 얼마나 많이 일을 하느냐, 그 뜻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와트 수가 크다는 거는요, 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이 결국에는 전류가 또 많이 흐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똑같아요. 따라서 전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와트가 크다, 와트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크다, 와트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의 단위로 와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기 전력이 몇 와트래? 저거 LED가 몇 와트래?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와트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바로 그런 용어가 되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는요, 바로 옴입니다. 몇 옴이냐, 이렇게 전기 저항의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옴입니다. 알파부터 이렇게 오메가까지 가는 그 끝, 바로 그 옴을 이야기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전기적 저항을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얼마나 전기를 방해하는 힘이 크냐,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옴이 클수록 전기를 더 많이 방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옴보다는 10옴이, 10옴보다는 100옴이, 100옴보다는 1kΩ이 전기적인 저항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를 잘 흐르게 하기 위한 전선에서는 이 저항이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옴이 작을수록 좋고, 그런데 이제 절연 장갑이라든지 절연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기를 잘 못 흐르게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럴 때는 전기 저항 옴이 더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클 때가 좋을 때가 있고 작아서 또 좋을 때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 저항의 단위는 바로 옴입니다. 다음에 도체라는 말이 있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도록 잘 도와주는 물질이 바로 도체입니다. 우리가 전선으로 사용하는 주 재료는 그래서 어떤 도체를 주로 이용하나요? 맞아요, 구리를 주로 이용하게 되죠. 그 이외에도 우리는 저기 송전선로에서 알루미늄 전선 같은 것도 이용하고요. 때로는 이 전자회로에서 금이나 은 같은 것도, 부식 성분이 조금 적은 재료들도 사용하죠.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는 역시 구리입니다. 왜요? 대표적인 도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우리가 철 같은 경우도 도체이기는 하나 전기 저항이 구리보다 훨씬 커서 잘 이용하지는 않아요. 이 구리가 대표적으로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를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바로 도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절연체도 있습니다. 절연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전기를 잘 못 흐르게 하는 거죠. 전류 흐름에 저항하는 물질, 전기를 잘 못 흐르게 하는 물질이 바로 절연체가 되는 겁니다. 전기를 잘 못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연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선 같은 경우는 이 도체에 피복이 고무 같은 거로 덮여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절연체가 되는 거예요. 전기 절연 물질이라고도 하고 절연체 혹은 부도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얼마나 전기를 잘 못 흐르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절연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 7번째는 회로입니다. 이 전기가 흐르는 닫힌 경로라고 해서 회로는 반드시 돌아올 회자를 씁니다. 이렇게 입구자가 2개 있는 한자 표현을 하고요. 영어로는 우리가 서킷이라고 부르게 되죠. 저기 자동차 경주할 때 그 서킷은요, 시작하는 점에서부터 한 바퀴 쭉 돌면은 다시 시작하는 점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전기도 똑같아요. 다시 그 시작하는 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회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회로는 꼭 닫힌 경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쪽에서 출발한다면 쭉 끝까지 오는 것이 회로가 아니라 다시 원래 출발했던 지점까지 오는 것을 우리가 회로라고 하고, 이것을 영어로는 일렉트릭 서킷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전기 회로가 어떻다? 아, 이 회로는 어떻다? 여기 전력 회로망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 모두 다 이 닫힌 경로를 뜻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단락입니다. 이 전기 회로를 사용하다 보면 좋은 경우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경우도 있죠. 두 도체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 원래 두 도체 사이가 만날 때에는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하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두 도체 사이가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기적 결함을 바로 우리가 단락이라고 합니다. 이 단락을 영어로 우리가 쇼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 회로는 쇼트 서킷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 단락은 전기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류를 제한하는 부하가 없이 두 도선이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이 전기 저항이 사실상 너무 적어서 전류가 급격하게 흐르는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뒤에 사고라는 말이 꼭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단락 사고, 뭐 단락 위험, 단락 전류 차단,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단락이라고 하면은 비교적 좋은 말보다는 조금 더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접지입니다. 이 접지라고 하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그라운딩 혹은 어싱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전하를 땅으로 이렇게 직접 전달하는 과정, 전달하는 그 통로를 모두 다 접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접지는 우리가 피뢰침 같은 것도 접지라고 할 수 있죠. 이 낙뢰로부터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접지입니다. 그 선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땅에 묻혀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을 보호하는 접지도 있지만 보통 전기의 등전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접지들도 있고요. 통신선이라든지 전자회로 같은 경우에서는 꼭 이런 시스템 보호뿐만이 아니라 기준 전위를 만들기 위한 접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에너지, 이 전하를 땅으로 직접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접지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데 생기는 저항은 바로 접지 저항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시스템을 바로 우리가 접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용하는 전선을 또 접지선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차단기입니다. 차단기는 전기 에너지의 공급을 끊는 장치예요. 그래서 회로의 전류 흐름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우리는 차단기라고 합니다. 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것을 보통 차단기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없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수동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개폐기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차단기와 개폐기, 보통 차단기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이상 회로에서, 이상 상태에서 전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차단기라고 합니다. 보통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집에 있는 차단기, 배선 차단기,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수동으로 온, 오프, 개폐할 수 있지만 또 이상 전류가 흘렀을 때 혹은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혹은 누전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차단기라고 하고 영어로는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이 브레이커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사용하던 용어로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말들을 조금 흔하게 해서 브레카 이런 말도 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브레이커가 조금 더 올바른 말이고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차단기라고 부르면 좋습니다. 자,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11번째
퓨즈도 있게 되죠. 퓨즈라고 하는 것은 차단기와 다르게 재투입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단기는 꺼지더라도 다시 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퓨즈는 스스로 그냥 녹아버리거나 아니면 산화하거나 어떤 이제 화학적 혹은 물리적 변형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류가 기준 전류보다 너무 클 때 연결된 회로를 끊어서 전기를 보호하는, 전기 회로를 보호하는 장치가 바로 퓨즈입니다. 보통 우리가 퓨즈가 용단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녹아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용단된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리통형 퓨즈 같은 것은 실제로 끊어지게 되는 것을 육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느다란 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딱 끊어지면은 퓨즈가 용단되었구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차단기가 보통 재투입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퓨즈의 경우에는 재투입이 불가능하더라도 크기가 작고 그리고 무게도 가볍고 값이 싸기 때문에 보통 작은 전기 회로에서도 사용이 되고, 뿐만 아니라 배전선로 같은 경우에서 큰 회로에서도 사용합니다. 혹은 우리가 제어 회로 같은 경우에서 컨트롤 패널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뭐 플러그 퓨즈 같은 것들도 있어서 제어 회로에서 보조 회로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퓨즈들도 있습니다. 퓨즈 종류들도 워낙 많아요. 다음에는 12번째는 바로 부하입니다. 부하라고 하는 게 뭐죠? 영어로는 우리가 로드라고 하는 겁니다. LOAD라고 해서 전력을 소비하는 장치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조금 쓰는 것, 그런 것들을 부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원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예를 들어 이 전구 한 10개 정도 켤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이 제가 갖춰 있어요. 그런데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막 20개를 걸었어요. 그럼 어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10명만 탈 수 있는데 15명이 탔다고 해봐요.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죠? 맞아요. 앞에 과자를 붙여서 과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밥을 많이 먹으면 과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뭔가 뭐 열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과열이라고 이제 하는 것과 같이, 부하가 많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과부하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부하는 로드이기 때문에 과부하는 영어로 오버로드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전력을 소비하는 장치나 구성 요소, 이걸 우리가 부하라고 합니다. 다음은 상, 페이저라고도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단상이냐 삼상이냐 이런 말 할 때 나오는 그 상이 바로 이 상입니다. 상이 맺혔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상과 똑같은 한자식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교류 전기 시스템의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단상이 있고 삼상이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상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몇 개의 사이클이 만들어져 있느냐, 몇 개의 파형이 만들어졌냐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마 가정에서 보통 전기 다루시는 분들은 단상, 보통 우리가 이 가정의 범주에서 조금 더 넘어간 곳에서 전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아마 삼상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다음에는 중성선이 있습니다. 이 상선이 있다면 또 하나 이제 중성선이 있어요. 이 상선을 보통 우리가 핫라인이라고 부르면은, 중성선은 뉴트럴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교류 시스템의 전원으로 전류를 전달하는 도체인데, 보통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선이 요 두 가닥이잖아요. 하나가 바로 상선이 되는 거고요. 하나는 바로 이 중성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오는 것은 이 상이 아니라 하나의 상만 있기 때문에 단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가지는 선을 우리가 중성선이라고 부르게 되죠. 다음에는 전력선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제가 핫라인이라고 하는 것과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력선은 보통 우리가 핫선, 핫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현장에서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핫라인이 아니라, 혹은 핫선이 아니라 하트상 하는데, 아니에요. 핫상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HOT, 뜨거운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원에서 부하로 전류를 전달하는 그 도체를 우리가 핫라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에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일렉트릭 트랜스포머를 우리가 바로 변압기라고 하는 거죠. 전기적 에너지의 크기 중에서도 전압을 바꿔주는 것을 변압기, 이제 전류를 바꿔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변류기라고 보통 부르게 되죠. 전압을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 올리면 승합기, 내리면 강압기인데, 보통 전기를 만들어지는 발전소부터 우리 가정에 쭉 올 때까지는 전압을 이렇게 다운시키는 다운 트랜스포머, 즉 강압기가 사용이 되고요. 이 특이한 경우에서 중간중간에서는 전압을 올리는 승합기, 업 트랜스포머가 사용하게 됩니다. 전류의 전압을 변경하는 장치로서 바로 패러데이 법칙, 유도기 전력의 법칙에 의해서, 전자 유도작용에 의해서 전압의 크기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는 교류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직류에서 만약에 전압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구조가 조금 달라지게 돼요. 그거는 이제 전자 회로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제 뭐 부스터 회로라든지 좀 별도의 회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의 변압기는 바로 전자 유도 작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압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데 굉장히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교류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주기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전류예요.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면은 교류가 되는 겁니다. 극성이 바뀌는 게 있고 바뀌지 않는 게 있죠. 바뀌지 않는 거는 요 다음에 설명할 직류가 되고요. 바뀌는 것이 바로 교류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멀티탭에서 사용하는 바로 이런 전기는 벽에 꽂아서 사용하는 경우는 다 교류죠. 그래서 이렇게 꽂나 이렇게 뒤로 꽂나 상관이 없죠. 왜? 극성이 시간에 따라 바뀌니까. 우리나라는 1초에 60번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60Hz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바뀌지 않는 것도 있어요. 직류. 요즘에 직류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USB가 이 직류의 표준 전송 규격 형태가 됩니다.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좋은 기준이에요. 약 5V의 전압을 보내는데 가장 표준적인 방식이 바로 USB 타입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직류, 다이렉트 커렌트라고 해서 직류, 이렇게 곧게 흐르는 전류라고 합니다. 한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극성의 변화가 없어요. 보통 여러분이 건전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전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정해져 있죠. 시간이 지나더라도 절대로 극성이 바뀌지 않죠. 그게 바로 직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는 크게 극성의 변화 여부에 따라서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스위치도 있죠. 스위치는 뭐죠? 전기 회로를 연결하고 차단하는 장치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에 집에 있는 전등 켜고 끌 때에는 스위치를 사용하게 되죠. 스위치는 벽에 있는 스위치, 이렇게 똑딱똑딱 하는 텀블러 스위치도 있고요. 리모컨으로 하게 되는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도 있고요. 이렇게 똑딱똑딱 이렇게 줄을 당기는 풀 스위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에 의해 동작하는 타임 스위치도 있고요. 우리가 인체 감지하는 그런 센서 스위치들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터치식으로 하는 터치 스위치도 있고요. 스위치 종류는 굉장히 많죠. 이 스위치와 차단기의 특징은 이상 전류가 흘렀을 때 그것을 끊는 능력이 있냐 없냐예요. 스위치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기 회로를 열고 닫는 역할 정도만 하는 거고, 차단기는 이상이 생겼을 때 스스로 딱 끊을 수 있는 역할, 그 기능까지 있는 게 바로 차단기예요. 그래서 스위치는 차단기보다 가격이 훨씬 싸죠. 하지만 간단하고 가볍고 설치가 쉽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